안녕하세요. 한국경제TV 김대복입니다. 화폐개혁 얘기가 10개월 만에 다시 등장하면서 관련주들이 급등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 화폐개혁 정말 진짜냐 가짜냐 영상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겠고요. 최대 수혜주를 공개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개념을 꽉 잡아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아직도 리치튜브 회원이 아니신 분들은 구독하기, 알람 버튼을 누르시고 함께 동참하신다면 주식에 관한 좋은 정보들 여러분들 가져가실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화폐개혁 지난 4월 달에 지금 현재 국회에서 논의가 되었고 지금 현재도 여기에 대한 그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화폐 개혁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우리가 화폐 개혁하면 우리가 그 디노미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과거에 1953년도 지금 현재 53년도에 100원을 1환으로 바꾸는 화폐 개혁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최근에는 62년도에 그 10환을 1원으로 바꾸는 화폐 개혁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화폐의 어떤 그 화폐를 바꾸는 것, 이것이 개혁이죠. 개혁이고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 것은 디노미네이션, 이게 아닙니다. 개혁이 아니고 리디노미네이션. 그러니까 원화의 거래 단위를 낮추겠다는 이런 논의입니다. 물론 이제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장단점이 다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근데 여기서 결론부터 제가 먼저 말씀드리면 화폐 개혁에 대한 지금 현재 화폐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지금 현재 이걸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이해 득실로 따진다면 지금 당장 이런 것들이 논의가 돼야 되느냐 이렇게 보면 지금 현재 현실성이 별로 없다. 저는 이렇게 먼저 결론을 내겠습니다. 그래서 화폐 개혁,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고 있는 리디노미네이션 이 가능성은 거의 없다. 지난 한 해 동안의 금융 총 자산이 1경 7,148조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조 단위 이런 것들 들어봐도 경 단위는 사실은 애매한 자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무역 액이나 외환 보유가가 세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높고 국민 달러가 3만 달러를 넘어서는 이 자리에서 달러 대비해서 환율 패턴의 단위가 너무 높다. 그래서 이 단위를 낮추겠다. 사실은 이거 좋은 얘기죠. 좋은 얘기인데 현실의 가능성이 얼마나 있느냐 이게 중요하죠. 화폐 개혁이라는 걸 이렇게 공공연하게 떠들면서 화폐 개혁을 하면 이게 지금 현재 효과가 제대로 나겠냐 이렇게 보면 효과가 거의 나지는 않죠. 그래서 화폐 개혁은 사실은 한국은행 총재 정도 아니면 대통령이나 지금 집권자가 딱 알아서 어느 시점 일시적으로 급격하게 만드는 것이 맞는 건데 지금처럼 이렇게 지금 현재 사회의 모든 전반에 걸쳐서 이렇게 얘기하고 만든다는 것은 가능성이 그만큼 희박하다 이렇게 보였고요. 오히려 이런 것들을 먼저 시장에 내비침으로써 언젠가 시장했을 때 시장의 충격을 완화시킬 수 있는 이런 단위는 되겠지만 참 어렵다. 그거는 이렇게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얘기하는 화폐 개혁은 지금은 거래 단위, 화폐의 단위를 변경하는 것이니까 리디노미네이션이라고 이렇게 표명해야 될 것 같고요. 이것을 하게 되면 사실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우리의 지금 현재 경기가 아주 바닥권에 있잖아요. 그래 바닥권에 있는 이 경기를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건데 사실은 이건 착시 효과에 불과하고 꼼수에 불과한 거죠. 사실은 경제에 대한 이런 얘기는
뭐 여기서 뭐 얘기가 계속 하기는 어렵겠지만 실질적으로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 어떤 수치로 나타나는 경제 지표는 최악이라고 봐야 되죠. 이런 최악을 모면하기 위해서 뭐 어떤 이런 수단을 감행한다? 사실은 그것은 좀 불가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특히 집권 말기에 이런 것들이 나온다는 것, 이건 사실은 뭐 저는 별로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사실은 돈을 많이 풀어가지고 지하에 있는 돈을 끄집어내서 이것을 인플레이션을 일으키고 어떤 경기를 부양시키는 어떤 효과가 제대로만 나올 수 있다면 뭐 이건 뭐 어떤 방법으로라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지금 부동산 가격들이 사실은 정책이 계속 실패하고 있는데, 이러한 일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또다시 뛰어가는 이런 시장 흐름들이 나오면 지금 현재 그러니까 그 선의적인 효과보다 악의적인 효과가 더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지만 아니다. 지금은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보겠고요.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 이런 겁니다. 화폐 개혁을 하게 되면 장점은 뭐 장부의 기장이나 이런 것들이 간편하고 우리나라 화폐 위상, OECD 화폐 위상이 높아진다. 사실 뭐 OECD 화폐 위상이 높아지고 이거 생각할 때입니까? 서민 경제를 먼저 생각해야 되는데 이런 건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인플레이션 심리를 억제한다. 이렇게 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지하 자금의 양성화. 이게 지금 현재 핵심인 것 같아요. 이걸 끌어서 양성화해서 경기를 살리겠다. 사실 5만 원권 지폐를 지금 사과 박스 한 박스에 넣으면 지금 여기 거의 5억씩 들어가는데, 이게 그 5만 원권이 발행이 돼서 유통이 되는 것을 따지면 유통이 지금 잘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런 것들을 살리겠다는 얘기인데 사실은 이게 어렵다 이런 얘기고요. 뭐 단점은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동 판매기나 인출기 이런 교체 비용이 분명히 또 들 거고, 물가가 상승하게 된다. 사실은 이게 장점이라고 할 수는 있지만 경기가 침체에서 어떤 물가를 상승하는 것, 어떻게 보면 인플레 심리를 조금 기대해 주는 건 좋은데 물가를 뛰어오르게 되면 물가를 따라잡지는 못하는 이런 거다. 그리고 심리적인 불안감 이런 것들을 계속 가져갈 수밖에 없는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러한 그 흐름들, 우리나라하고 비슷하게 거래 단위를 바꾼 나라가 있죠. 그 거래 단위를 바꿨던 나라들의 시장 흐름들이 지금 뭐 간단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지난해죠. 지난해 베네수엘라에서 화폐 단위를 일단 뭐 지금 현재 볼리바르를 10만 대 1로 절하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해서 시장이 어떻게 긍정적인 요건이 되었느냐? 그렇진 않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 흐름에서는 이건 현실성이 별로 없다 이렇게 보겠고요. 시점도 지금 현재는 맞지 않다. 지금 현재 총선에서 지금 현재 꼭 불리하지 않은데 꼭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을 가지고 좋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 것이냐, 저는 가능성이 없다. 근데 주가 시장은 하든 안 하든 주식 시장에서는 여전히 이게 어떻게 보면 반응을 일으킨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것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의 테마로 부상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시장의 분위기로만 보면, 어저께 시장의 분위기로만 보면 이건 기본적으로는 화폐 개혁의 가능성 플러스 대선 관련 이런 쪽으로 흘러갔다 이렇게 봐야 되고요. 여기서 화폐 개혁 관련주들, 우리가 여기서 이제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디노미네이션을 화폐 개혁이라고 하는데, 화폐 단위를 바꾸는 리디노미네이션의 이 테마는 사실은 무인 자동화 기기 또한 키오스크와 같은 거다 이렇게 보입니다. 키오스크란 뭡니까? 지금 현재 무인 정보 시스템, 우리가 무인 단말기를 얘기하는 거죠. 무인으로 나오는 이 단말기에 이런 흐름들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현재 4차 산업이 진행되면서 계속 일단 인건비를 줄이고 기계가 이렇게 자동화 이렇게 하는 이런 쪽으로 가는 이런 흐름이니까
이러한 테마들은 단지 화폐 개혁뿐만 아니라 무인 자동화 기기로 해선 테마를 만들어서 움직일 수가 있는데 우리 주식시장에서는 그러한 쪽으로 바라보는 게 저는 맞다 이렇게 보겠고요. 그러면 어저께 주가가 아침에 출발은 한네트가 4% 이상 올랐는데 종가는 청호컴퓨터가 상한가를 가고 한네트는 상한가를 가지 못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왜 그렇게 봐야 되느냐? 요걸 좀 명확히 볼 필요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작년에 4월달, 5월달에 우리 화폐 개혁에 대한 얘기가 가장 강력하게 움직였을 때 바닥권에서 100% 이상 움직였던 종목이 청호컴넷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청호컴넷이라는 건 올랐다가 되돌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오른 다음에 이게 지금 보시는 차트가 월봉이고요. 장대 양봉을 만들었던 월봉에서 이렇게 죽어서 실질적으로 그 시작했던 자리를 이탈했다가 지금 떨어져 올라오는 거거든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청호컴넷을 조금 이따 한번 보겠지만 자관 여기 보시면 이쪽의 흐름으로 보면 가장 탄력 있게 움직였다 가장 많이 빠졌던 종목의 하나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저께 한네트 같은 경우는 이 지난 4월 달부터 움직인 게 아니라 2018년도부터 움직이기 시작해서 이렇게 강하게 움직이고 난 뒤에 내렸다가 저점을 지키는 자리에서 이미 요 작년도 9월, 10월 달에 움직이고 11월, 12월 달에 조정받고 1월 달에 올랐죠. 그 다음에 로지스트. 요게 이제 3인방인데 여기 화폐 개혁 관련주는 실질적으로 청호컴넷, 한네트, 로지스트, KCT만 보면 됩니다. 다른 거 볼 필요가 없죠. 여기 보면 로지스트는 여기 보면 4월달, 5월달 여기에 강력하게 오른 다음에 눌렸다가 여기 10월 달에 그 자리를 다시 넘었댔어요. 넘었다가 11월, 12월 조정받고 이로 올랐다. 그 다음에 이제 KCT 같은 경우도 부분적으로는 이렇게 올랐다가 내렸다가 다시 올라오는데 KCT도 여기 보면 최근에 4개월 동안 잘 안 빠지면서 올랐던 내용이 있죠. 반면에 한국전자금융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달에도 움직임이 없었고 실질적으로 이번에도 바닥에서 움직였으니까 화폐 개혁이 움직일 때 한국전자금융은 아웃사이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이 4인방을 가지고 시장을 무엇을 공략할 거냐가 핵심인데 지금 현재 대장은 지금 현재 청호컴넷으로 정해졌잖아요. 뭐 청호컴넷이 이제 기본적으로 정해졌기 때문에 이 흐름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화폐 개혁이나 키오스트의 이런 흐름들이 나오게 되면 청호컴넷 중심으로 움직일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요. 여기 이제 한네트하고 청호컴넷하고 다른 점은 한네트 청호컴넷은 계속 실적이 안 좋은 이런 상황이고 한네트는 실적이 조금 뒷받침되는 이런 흐름입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금 현재 작년에도 약 20억 가까이 2019년도에도 20억 가까이 영업이익을 냈던 회사이고 청호컴넷은 거의 뭐 적자 회사인데 그런 점을 보셔야 되고 지금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화폐 개혁은 지금 현재 이루어지든 실행되든 안 하든 실행되면 지금 뭐 불협화음이 굉장히 많을 거다. 무조건 지금 현재 당장은 안 나온다. 그러나 주가에는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 그런 내용을 시장은 원하는 흐름. 그게 무슨 얘기냐면 시장이 어떻게 보면 틈새 장세에서 새로운 자리를 원하는 자리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 이런 종목들이 움직인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게 먹혀 들어가는 이런 자리가 왔다 이렇게 보면 이건 1월 달에 눌려주게 되면 지금 현재 주도하는 섹터들 중심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이것은 키오스트와 연동이 돼 있기 때문에 비록 화폐 개혁이 안 된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무인 자동화 기기는 앞으로도 계속 이슈가 될 수 있는 자리니까 이쪽에 관심을 가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자,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
한번 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그 한네트이고요. 한네트는 여기서 보시면 주가가 이렇게 여기 이제 4월 달에 이렇게 올라서 5월 달에 4,900원 찍고 나서 가격 조정 나오고, 여기 이제 8월 달이죠. 8월 달부터 가격대를 이렇게 올리면서 20일, 60일이 머물러 있는 이 자리에서 이렇게 올랐단 말이에요. 흐름상으로는 거래가 실리고 이렇게 나왔으니까 당분간은 여기 악성 매물들을 모두 소화했으니까 이렇게 위로의 변화가는 조건을 만들었다, 이렇게 보셔야 되죠. 그리고 회사의 내용을 보니까 회사가 지금 현재 적절한 이런 영업이익을 내고 있다. 청호컴넷은 어때요? 청호컴넷은 지금 현재 지난번에도 올라갈 때 1등이었어요. 여기 올라갈 때 이 자리가 1등의 주자로 올랐단 말이에요. 이때 주목해야 되는 거는 상한가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근데 오늘 상한가가 이렇게 나왔다, 이런 얘기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죠? 주가가 이렇게 내렸는 거는 같아요. 같이 움직였는데 이건 이 상한가가 실질적으로 화폐 개혁 아니면 지금 현재 무인 자동화 기기로 움직였느냐, 이렇게 봤을 때 그건 아니다. 왜 그렇게 보냐면 실질적으로 이번 테마는 화폐 개혁 테마가 맞습니다. 왜냐? 한네트가 시가에서 플러스 4% 이상에서 출발했고요. 이 종목이 먼저 출발한 게 아니라 이 종목은 출발할 때 지금 현재 1% 내외에서 출발했다. 그리고 올라갈 때 상한가를 갔다는 얘기는 이 회사만의 다른 재료가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데, 이 회사만의 다른 재료가 있었죠. 그 재료가 뭐냐면 이낙연 관련주입니다. 새로운 이낙연 관련주예요. 이 회사의 어떤 대표이사가 지금 현재 그 이낙연 씨하고 고등학교 동창이죠. 고등학교 동창입니다. 그래서 이낙연 관련주, 그러니까 여기 대표이사 양준철 대표이사가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이 점에서 지금 이것은 인맥주로 들어갔다, 이렇게 보입니다. 최근에 이낙연이 관련주들이 지금 계속 급등했다가 새롭게 들어오는 종목군들이 계속 올랐잖아요. 그 서원 같은 경우가 대표적인 이런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게 올랐다. 그렇다면 이 회사는 청호컴넷은 키오스트, 화폐 개혁, 그 다음에 정치 테마주로 엮여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종목을 보시면, 그 다음 종목은 로지스트입니다. 로지스트이고요. 로지스트도 지금 보시면 그 한국컴퓨터 쪽에 어떻게 보면 지주회사에서 분리된 회사인데, 회사의 업황이 좋지 않아요. 거의 적자에서 흑자 왔다 갔다 하는 이런 회사입니다. 근데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아주 강력하게 못 가는 이유가 또 있어요. 뭐 있냐면 여기에 랠리가요, 그 4월 달에 랠리가 약했어요. 근데 9월, 10월, 11일 날 요때 랠리가 아주 강했어요. 요 파동보다 이 파동이 컸기 때문에 여기서 파동을 걸어 들어가기가 힘든 겁니다. 여기서 한번 다른 것보다 어떤 가격의 보정 작업이 짧잖아요. 짧으니까 위로의 변화가 나오지 않았다, 이렇게 보죠. 그러면 모든 게 안정이 되면 이놈이 나을지 몰라도, 안정이 되면 이놈이 나을지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이 3인방 중에서는 아직까지는 청호컴넷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는 K시텍입니다. K시텍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는 똑같이 지금 현재 한네트하고 마찬가지로 이익이 일정 부분 나오는 회사예요. 이 회사도 마찬가지로 한국컴퓨터 지주로부터 물적 분화된 회사이죠. 그래서 이 회사 같은 경우에도 약 한 영업이익 한 15억에서 20억 정도가 나는 회사예요. 근데 여기 보시면 이 녀석은 여기에 늦게 올랐다가 늦게 조금 오르고 다시 주고 이렇게 급락을 가져갔다. 여기보다 이 급락을 가져간 다음에 행보 수렴했는데 아직 이 자리를 이제 종가상으로 여기를 못 넘었죠. 그렇다면 지금은 앞으로 지금 현재 종목을 고를 때는 기본적으로는 1번 청호컴퓨터, 2번 한네트, 3번 로지스트로 정해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지금 현재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지금 나오고 있는
정부나 정치권에서 나오고 있는 리디노미네이션에 관련되는 이런 시장 흐름은 아직까지는 미지수가 굉장히 많다. 총선 이후에 할 거냐, 아니면 총선 이전에 할 거냐, 아니면 다음 정부로 갈 것이냐 많이 있지만 필요성은 있지만 지금 당장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없다. 그래서 인터넷에 보면 지금 막 이쪽으로 막 조장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런 것들은요, 지금 누구에게 알려주고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책 당장 우리 국회 동의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 그 대통령이 결정을 해서 딱 단위를 딱 바꾸는 시점에 해야 되는데, 물론 검토는 하겠지만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저는 뭐 마땅하다. 왜?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는데 지금 현재 시장에서 어설픈 이런 정책적인 걸 가지고 나와서 무모한 어떤 결과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은 나오지 않을 것이다. 과거에 지금 노무현 그 정권에서도 이런 것들이 한번 나왔댔죠. 그래서 경기 부양의 일환으로 화폐 개혁을 2005년도에 준비한 적이 있지만 그것이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우려해서 계획을 철회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점을 꼭 기억하면서 이번에 만약에 키오스트 관련 화폐 개혁으로 만약에 뜨게 된다면 청호컴부터 한넷, 그리고 지금 현재 로지스트 이 3인방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이제 왔는데, 여러분들 그 내용이 흡족하시거나 뭐 마음에 드신 분들은 좋아요, 구독하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댓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또 아울러서 화폐 개혁, 여기에 아울러서 제시했던 삼성전자의 메모리 반도체 25조 투자했을 때 최대 수혜주는 누구이냐, 이쪽에 종목들을 관심을 가져야 되고요. 이걸 관심을 갖는 거는 지금 현재 대만의 TSMC가 실적을 굉장히 좋게 만들어냈죠. 그래서 지금 이쪽의 시장 흐름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또한 2020년도 급등 섹터들 1000%의 대박 수익이 다가오고 있다. 부분적으로 조금씩 바뀌어가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쪽을 잘 생각해서 가시고요. 특집 방송, 집중 분석, 이런 쪽은 계속 시간이 되거나 테마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은 시간들 갖고요. 다음 주에도 꼭 성공 투자 이끄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